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보다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니까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또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네, 자 오늘도 여접시 이제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이 좀 준비가 됐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밀리고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들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구간이지만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필요하겠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못다한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 종목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집중적으로 세워드릴 테니까 3시 50분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같이 시장이 갑자기 꺾일 때는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의 손실인데 손실이 커진 종목은 매도를 못 하겠고 네. 기존의 수익이 충분히 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빠져. 그럼 매도할까?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으로 저희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두산 퓨어에세 매수한 이후로 125% 수익이 나왔고 오늘도 아직까지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17,000원보다 내려왔다라는 점이 네. 매도해야 될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종목군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 퓨어셀은 워낙에 이제 회사 가치가 좋고요. 여기다 M&A 재료까지 아직 살아있다 보니까 이런 폭락장에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주가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점진적으로 강세가 나타났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 워낙에 추세가 강력하게 살아있고 2차 전지라든가 수소 에너지에 대한 성장 가치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중장기적인 성장 여력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관점에서는 역시 너무나 많이 올랐다는 측면이고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는 상태에서도 혼자 올라가는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는 저는 뭐 과감하게 전량 주식을 털어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털어내고 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면 되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더 한번 해보겠다,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역시 일단 익절가를 좀 올려서 익절가가 지지가 되는 선을 들고 가는 전략을 단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익절가를 그래서 제가 14,000원 정도까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120%라는 이 수익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주식이라는 건요. 지금 시장 자체는 점진적으로 살아나는 장세이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이런 매매로는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꾸준하게 들고 갈 때 최고의 수익이 난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정 장세가 오히려 위기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앞서 말씀했던 종목들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했을 때 나오는 그 수익률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페스라는 종목군들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상대적으로 들어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이제 반등 가능성을 보면서 길목을 잡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 치고 가는 반등이 나오려고 하다가 시장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또 한번 확 눌러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눌러댔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대바닥을 쳐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가격대를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주가 반등이 좀 시도가 되는 듯 하다가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냥 과감하게 한번 물량을 털어내는 이 형태고 아니면 세력들이 일부러 눌러대는 그런 형태일 가능성도 높아요. 결국엔 여기에 들어왔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시장 자체가 돌아설 때 반등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 가치가 있고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홀딩하시는 전략 좋겠고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조금씩 물량을 잡아 들어가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관련주들 주가 대바닥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반등 모멘텀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또 조정을 받다 보니까 다시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됐었죠. 자, 충분하게 중간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반등이 시도되다가 또 음봉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떻습니까? 중간 바닥을 탄탄하게 다져 있는 이런 형태다라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여기서 급격하게 밀리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은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여전히 이제 5G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강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어서 좀 힘든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 그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도 털어낸다는 관점보다는 홀딩 그리고 시장이 좀 안정되게 되면 아직은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익절 처리할 종목은요,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네.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리뷰 들어봤고 다시 본 시장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매니저님의 코멘트가 너무 기다려졌어요. 사실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네. 투자자분들은요. 오늘의 한 큐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한 큐는 자, 홍콩, 한국 증시 흔드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정말 이 홍콩 보안법 때문에 우리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휘청거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어때요? 단기적인 이슈일까요? 중장기적일까요?
자, 우리가 단기하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제가 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뒤통수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홍콩과 관련된 사태들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분석을 해왔는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무소화할 만한 이슈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제 미국 증시도 지금 이제 홍콩 문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충돌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어제 소폭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홍콩 문제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또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증시를 그렇게 민감하게 보고 있는 이슈는 일단 아니다라는 걸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금통위에서 오늘 제 금리를 또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자, 이 금리 인하라는 재료 자체는 증권시장에 거의 반영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해드리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금리 인하라는 재료 자체가 그렇게 큰 호재가 별로 안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이 되고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있는데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 유동성들이 증권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면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홍콩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조정 장세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장의 반격은 오히려 탄력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된 변수는 제 판단으로는 초대형 악재는 일단 아닌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자,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홍콩 충돌 가능성이라는 그 뉴스 기사 제목을 보시면 제목과 그 내용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중국이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킬 경우 미국에서 중국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뭐냐? 바로 여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 홍콩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금융 허브로서의 위치를 그 자격을 박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로 뭐 중국 관리라든가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자산을 동결한다라는 것이겠죠.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 중국 경제에 치명타를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홍콩 쪽에서는 아직까지는요, 관세 부과는 없었었죠. 하지만 이 특별지휘법이 박탈이 되게 되면 바로 홍콩도 관세, 대규모 25% 관세를 단행하게 되면서 타격을 받게 되었고, 홍콩과 중국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결국에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부담을 받고 있는 이런 형태가 볼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당장 중국 경제에 치명타를 주는 악재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경제에도 그렇게 큰 악재를 줄 만한 그런 변수는 아니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추진이 되고 이것이 만약에 의회를 통과한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미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별로 없다라는 측면이겠죠. 저는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홍콩의 이제 국가보안법 의회 통과 가능성 물론 100%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중국의 경제를 봤을 때 타격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시진핑이 혹시라도 좀 보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일단 해봅니다만 막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네. 만약에 통과했을 때 시장이 받는 충격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으로 지금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에서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걱정을 좀 안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수급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480억, 1276억 정도, 12시가 조금 넘는 시점부터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죠. 반면에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618억, 그리고 기관들이 2242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단, 투신권, 국내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왔죠. 자, 이것이 만약에 초대형 악재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는 털었습니다만 거래소 종목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없죠. 바로 이겁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번에 홍콩의 이 법안 통과 가능성이라는 제목 자체를 그렇게 큰 악재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말고 일단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한 큐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전히 양회가 끝이 나고 홍콩 보안법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럼 내일의 한 수는 우리가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너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일단 시장 자체가 약간 부담스럽고 하기 때문에 우리 조금 약간 좀 숨 좀 고르자는 측면에서 네. 자, 소낙비 잠깐 피하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소나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마철이 아니라 소나기만큼 그렇죠. 잠깐만 피하면 되는 거겠죠? 한순간에 싹 지나가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빠졌을 때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네. 바닥을 찍었는지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슈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미국의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제재는 분명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가 되고 중국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자,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의회를 통과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제재가 있을 것이고 그건 분명히 중국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에도 그렇게 크게 표면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아니다라는 걸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에도 충격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일시적인 출렁거림과 코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면서 주가 하락세를 이끌었었던 그런 모멘텀 정도는 단행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에 큰 악영향은 별로 없을 걸로 일단은 판단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근거로 했을 때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일본 증시도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글로벌 증시가 아직은 그렇게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홍콩의 이제 국가보안법이 중국 의회를 통과했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 정도만 우리가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통과했을 때도 시장 자체가 좀 안정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 자체가 큰 악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충격이 조금 오래 가거나 그 충격이 좀 클 때는 우리가 한 템포 늦춘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매매 전략을 단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콩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단기적으로 조정권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5일평선 주식의 강력한 상승 기조는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주가가 가는 듯하면서도 출렁출렁거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힘들죠. 하지만 여전히 5일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또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것도 또 한 번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적어도 내일 정도까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추세가 좀 더 살아날지 내지는 잠깐 무너질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시장을 좀 더 확인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일봉 차트도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살아있는 가운데 코스닥이 5일선을 깨고 내려갔다는 게 부담이겠죠.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에 대비 분명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을 돌파했고 직전 고점에 지지를 받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은 분명 상승 기울기 측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방향성은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줘야 코스닥 시장도 따라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도 5일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그냥 무너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5일선을 깼기 때문에 21선에 지지받고 직전 고점에 뚫은 상태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대를 중심으로 코스닥 지수도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보시면서 차분하게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나기는 잠깐 피해 볼게요.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고 지지선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종목을 또 하나 봐야겠죠. 이럴 때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되고 안정적으로 저희가 모험을 할 수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죠. 그렇죠. 일단 이 시장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성급하게 들어간다라는 관점, 또 단타를 친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 성향에 맞춰서 좋은 주식을 좀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 어떤 거죠? 자, 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한번 가져왔던 종목 이수페타시스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IT 섹터들 중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2차 전지, 미래 성장 가치주를 중심으로 주가 반등세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고요. 아직까지 이제 5G 관련주들과 또 비대면 관련주들, 또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 주가 흐름 자체가 약간은 좀 부진한 상태였었죠. 자, 이 이스페투스라는 종목은 바로 이제 이 비대면과 그리고 이제 5G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고다층 PCB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고 이 초고다층 PCB는 바로 이제 미국의 5G 시장이라든가 이쪽이 커지면서 이런 그 초고다층 PCB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요. 실질적인 거래처가 미국 업체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PCB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다 비대면이 또 확대가 되면서 또 PCB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자회사들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했던 부분들인데 이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도 이제 2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어서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앞으로 이제 5G라든가 이런 IT 섹터의 반등세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될 때 수혜주로서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실 만한 종목이요. 차트로 보시더라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많이 하락한 종목이에요. 가격대가 뭐 주가가 지금 3,500원밖에 안 되는 그런 종목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 때문에 나타났던 흐름입니다. 이 회사는 개별적으로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나 자회사의 실적이 올해 2분기부터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이미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 후에 눌림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 지금 현재 눌림이 나오는 구간부터 우리가 조금씩 주워 담는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때 우리가 승산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부터 조금씩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지난번에 제시했던 목표가 4,500원 유지하겠습니다. 워낙에 충분하게 소외돼 있고 낙폭이 컸던 종목이고요. 중간 바닥 따지고 올라갈 때는 반등이 좀 클 겁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4,500원까지 자, 목표치를 일단 잡아드리고요. 자, 손절가는 3,300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지고 자, 손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좀 가져가보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까 합니다. 네, 목표 주가는 4,500원, 손절가는 3,3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의 하락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한규수 매니저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